색깔펜이랑 형광펜이랑 다 준비해 주시고. 자, 보도록 할 건데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그 글에 뭐를 잡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글의 흐름이요. 흐름이라는 건 얘들아 쌤이 얘기했지만 큰 문맥, 그러니까 주제를 잡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사실은 글의 흐름을 동일한 흐름으로 유지할지 반대로 틀지 이런 거를 결정해주는 애들이 누구야? 그치? 그래서 연결어나 그리고 대명사 를 단서로 잡아가면서 꼭 봐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일단은 박스를 당연히 먼저 읽는 거니까 박스를 가보되 박스 안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할 수 있어야 돼. 가보자. The researchers 누구야? 연구원들이 발견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요. 그러면은 이제 뒤에 있는 내용부터는 그 연구의 무슨 내용인 거야? 결과 내용인 거야. 맞아. 그런 게 이제 보여야 돼. 자, 연구 결과가 어땠나 볼게. 심지어 when 뭐 할 때? 학생들이 알고 있을 때 뭘 알아? 어떤 해결 방안을 뭐에 대한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고 있어. 근데도 most of them 학생들 대부분이 apply 하지 못했대. apply가 뭔 뜻이야? 그치, 얘는 뜻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둘 다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셔야 돼요. 우리 지문에서는 적용하다지만 또 무슨 뜻이 있을까? 지원하다, 신청하다. 어떤 대회에 지원하세요, 신청하세요야. 근데 우리는 지금 해결 방안을 apply 하다니까 지금은 적용하다겠죠? 그럼 보면은 학생들이 이미 해결책을 알아.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하지만 학생들이 비슷한 해결 방안을 적용시키질 못하더래. 어디에? 두 번째 문제를 풀 때는. 오케이. 그럼 일단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들아, 연구에 대한 소재가 나오고 그 다음 그 뒤쪽에 나와야 되겠네. 이런 건 보여, 우리가. 그지?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1번을 보자. 1번 보기는 얘들아 앞에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얘는 자동 탈락이야. 연구 결과라는 건 이 앞쪽에 연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언급은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 2번. 2번 앞에 연구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잖아. 2번 앞에도 지금 요 안에 뭔가 리서치 했다는 내용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일단 안 되는 거지. 그지? indeed 요런 연결을 이제 알아두면 좋아요. 이게 뭔 뜻이야? 세 번째가 사실은 in fact 같은 애예요. 하고 이제부터 무슨 소재가 나왔어? 이제 연구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 근데 얘는 우리가 아까도 했지만 연구의 결과 내용이기 때문에 연구를 막 시작하는 과정에 대한 그런 순서 부분에는 낄 수가 없어. 그지? 사실 이제 연구를 진행하겠대 하면서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이제 연구 내용 시작이 된다라는 거야. 그지? 한 연구에서 이런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연구에 대한 과정이 등장하는 거죠. 이제 연구 시작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학생들이 받았는데 두 개의 수학 문제를 받았대. 근데 우리 아까 여기 박스에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두 개의 수학 문제가 여기 들어있던 애구나. 근데 얘가 결과 내용이니까 우리는 연구 시작 과정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말한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 있는 이 two math problems를 그대로 받는 애니까 요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4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명사끼리, 연결어끼리, 그리고 요 내용을 요약하는, 할 줄 알아야, 얘는 연구 결과니까 연구 과정이 끝나고 난 결과 내용에 들어가야지. 이렇게 맞춰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연구 결과였고, 이제 연구 첫 과정, 첫 시작 내용이었다. 이런 게 파악이 되면 좋겠다.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들여다보면서 구문 분석하고요. 전개 방식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자, 구문 분석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udent, 학생들은 may야. 얘들아, may는 뜻이 뭐야? 뭐뭐? 일지도 모른다. 이런 동사 무슨 동사지? 이름도 있잖아. 뭔 동사야? 조동사는 뒤에 누구 데리고 와? 동사 원형. 그래서 그 동사 원형이 뒤에 어딨어? 어딨어? 뒤에 동사 원형. bring이잖아. 그럼 이 문장의 동사는 may 하나가 아니라 may not easily bring까지가 당연히 다 동사겠죠? 근데 easily, ly 붙은 가운데 부사 꼈으니까 묶어야 되겠고. 그리고 may가 뭐뭐일지도 모른다 하니까 해석도 거기에 녹아서 학생들은 쉽게 가져오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돼야 돼. 뭘 못 갖고 오냐면 그들의 배경 지식을 하고 전명구 이렇게 되니까 일단 3부이야. 배경 지식이 뭐야? 수민아, 배경 지식이 뭐야?
뭔 지식이야, 배경 지식은? 어떤 거? 배경 지식이 뭐예요, 은호야? 맞아, 이미 알고 있는 거. 배경 밑바탕으로 깔려 있다는 거야. 근데 애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야. 어디에 들어가면? 새로운 학습 상황에 들어가면. 이미 아는데 쫀다는 거지. Therefore, 중요한 연결어는 뭔 뜻이야?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가 나왔어. 쌤이 이제 얘기했지. 앞으로 연결어는 뜻만 외울 게 아니라 이런 의미의 연결어니까 뒤에는 이런 내용을 가져올 거야 까지 가라 했어. 그러므로 라는 연결어는 뒤에 어떤 내용 갖고 온다 했어? 뭐 갖고 온다 했어? 결론 또는 결과를 갖고 온다 했잖아. 그럼 얘는 생각해봐. 결과나 결론은 내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을 최종적으로 전달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therefore 뒤에는 당연히 이 글을 쓴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녹아져 있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 얘들아 therefore랑 같은 의미를 가진 연결어 누가 있어? 누가 있어? 그러므로처럼 뒤에 어떤 결과에 대한 내용을 끌고 올 수 있는 연결어 누가 있어? so 있고, 그지? 그래서 얘도 연결어. 결과를 듣고 오는 거고 또 does가 있다라고 쌤이 얘기했었습니다. does도 그러므로죠. 자, 그럼 가볼게. 그러므로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해? To help students. 학생들을 돕는 건 중요합니다. 이 문장 생김새 좀 볼까? 그치? it 비동사, 형용사, 투부정사. it 투부정사는 무슨 구문?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야? 그럼 가짜 주어니까 찍 지워야지. 가짜잖아. 그지? 그럼 가주어 표시해줘야 되고. 진짜 주어는 어디부터 돼, 얘들아? 투부터 끝까지다. 여기가 전부 다 진짜 주어네. 하긴 쌤이 얘기했었지. 진짜 주어의 길이가 너무 길 때 우리가 맨 뒤로 빼면서 가주어, 진주어 구문으로 만들기로. 그럼 이제 봐봐. 이 주어가 중요하다 이런 거야. 그럼 이 중요하다는 건 주어의 특징이니까 당연히 SC가 되고 is는 EV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진주어 안에 쪽을 우리가 분해해보자. 도와준다, 학생들을 이렇게 되네. 근데 activate가 뭔 뜻이죠? 활성화시키다 이런 뜻이야. 그럼 보자. 뭘 활성화시킨대? 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배경 지식을 막 활성화시킨다라는 건 누가 하는 행동이야? 그렇지, 학생들이 하는 행동이야. 그럼 목적어가 하는 행동이니까 여기부터는 이제 뭐 나오는 거야? 목적격? 보어가 나오는 거죠. 그죠? 어디까지? knowledge까지. 자,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OV가 되겠네. 그럼 가보자. 학생들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So that 형광펜 들어갑니다. 얘 되게 중요한 얘들아 접속사요. so는 그래서라는 뜻이고 that은 우리가 알고 있는 뜻이 없는 접속사인가 할 수 있는데 얘들아 so that이 이렇게 착 붙어있잖아? 그러면 뜻이 뭐냐?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그 목적의 의미를 갖고 있는 투부정사 있지. 걔랑 역할이 똑같은 애야. 그럼 뭐뭐하기 위해서는 이런 의미 갖고 있으면 누구 역할이라 했지 우리 얘들아? 누구 역할이야? 부사 역할이잖아. 그럼 여기 소댓부터 끝까지는 부사절이 왔다라는 거죠.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인 거야. 그러면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연결, 이런 의미를 가진 연결어 있잖아. 얘랑 똑같은 애가 있어. 누가 있을까? in order to일까? in order that이랑 똑같은 거야. 이때에 대해서는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오잖아. 그러니까 투부정사는 안 돼. 그래서 in order that이랑 똑같아요. 뭐뭐하기 위해서야. 자, 그럼 볼게. 아니, 우리가 학생들이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왜 도와줘야 돼? 이걸 해주기 위해서. 뭘 해주기 위해서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can build, 쌓아 올릴 수 있기 위해서. on it, 전면구고요. productively, 부사절 L와 있으니까 또 묶여. 그럼 얘는 1V가 되겠네. 그럼 해석을 해보자. 학생들이 그것을 잘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productively는 당연히 뭐 생산적으로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까지만 읽었을 때 학생들이 뭐를 잘 쌓아 올리게 해주고 싶은 걸까? 그치, background knowledge. 이런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indeed, 연결하니까 세모 들어가야 되겠고, 쌤이 아까 뜻 알려줬지? 뭔 뜻이었어? 사실, 이런 뜻이었죠? 사실, 연구에서는 suggest 했습니다. suggest가 뭔 뜻이야?
그치? 제안하다, 그러니까 말했다라는 거야. 연구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해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내용이 전부 다 목적어가 되면서 suggest는 3V가 되겠죠. 자, 어떤 내용을 말해줬냐면 연구에서 가보자. even, 심지어 부사죠. a little help, 작은 도움이 can activate,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좀만 도와주면 애들이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한다. 이 말을 지금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이때의 대신 무슨 대실까요? 우리 된 역할 무려 3개나 있잖아요. 근데 목적어 자리에 대시 등장했어. 그리고 뒤에 문장을 끌고 왔어. 이러면 수민아 쌤이 무슨 대시라 했지? 그렇지. 자, 그 다음 가볼게. For instance, 연결어 나왔다. 얘 누구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For example. 예를 들어, 예시 나온다. 자,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전명구, 학생들은 were given. 오케이. were는 비동사고, given은 give, gave, given. 3단 변화 중 3번에 해당하는 pp야. BPP니까 이런 거 무슨 조합이라 해? 그니까 V 다음 수동 달아야 되겠지?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야? 얘가 몇 V 출신이었을까를 봐야 돼. 그럼 해석을 해보자, 일단. were given이야. 그럼 주다가 아니라 해석을 어떻게 해? 주어졌다. 그럼 얘 한 단어로 바꾸면 어떻게 해석하면 돼? 주어졌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그치. 받다야 받다. receive랑 같은 뜻인 거예요. 그럼 해석해볼게. 대학교 학생들이 받았다. 2개의 수학 문제를. 르로 끝났으니까 뭐야? 그치. 근데 정확히 무슨 목적어야? 을로 끝나면 무슨 목적어야? 그러고 보니 give가 뭔가를 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무슨 동사야? 수요 동사. 그럼 얘는 누구 출신이었다는 거야? 아이오 출신이었다는 거지. 학생들에게 문제를 줬다. 원래는 아이오였다는 거야. 그럼 얘는 4V 수동이 되는 거죠. 그치? 됐죠? 아무튼 이제 연구 첫 시작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 대학교 학생들이 수학 문제 2개를 받았대. 그 다음 이제 연구 결과. 우리가 아까 문장 잘 집어넣은 파트죠? 가보자. 그 연구에서는 발견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을요. 그럼 여기부터 또 목적어네. 그럼 얘도 목적어 자리에 대시 등장했고 뒤에 긴 문장을 끌고 왔으니까 이때에 또 일단 역할이 접속사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발견한 내용, 한마디로 연구 결과에 대한 내용을 분해해 봅시다. 심지어 뭐뭐 할 때 연결어. 쌤이 이런 연결어 들어간 문장은 꾸며주는 문장이 되었지? 그러니까 괄호 열려. 어디서 닫을래? 어디와? 컴마에서 닫아야지. 컴마가 다 여기서 끝나요? 알려준 지표잖아. 그지? 그럼 가보자. 학생들이 알고 있다. 해결책을. 근데 여기 있는 to는 뒤에 명사가 나왔으니까 투부정사투가 아닌 전명구죠? 이렇게 묶어야 되겠지? 학생들이 첫 번째 수학 문제에 대한 해설법을 알고 있을 때도 학생들 대부분은 적용시키지 못했다. 비슷한 해결법을. 이게 일단 동사고. 어디에? To the second problem. 이때 to도 뒤에 명사 나왔으니까 전명구겠지? 그럼 묶이고 또 3V가 되겠네. 그러니까 애들이 이미 알고 있어도 상황이 좀만 바뀌면 쫄아가지고 그거를 적용을 못 시킨다는 거야. However, 하지만 연결어. when, 뭐뭐 할 때 연결어. 연결어 들어갔네? 꾸며주는 문장이라 했지? 어디까지? 컴마까지. 그지? 그럼 가볼게. instructor가 told, 말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instructor가 누구야? 그지? 지도자, 그러니까 선생님을 조금 고급지게 더 표현한 단어야. 실제로 이 연구를 진행한 지도자가 말했을 때 학생들에게 그럼 대 뒤에 있는 내용 을이 되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정확히 누구 자리에 온 거야? 디오 자리에 온 거네. 뭐뭐 을이니까 얘는 4V가 돼. 그래, 접속사 대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다더니 그 중에 직목 자리에 온 거구나. 그냥 이렇게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럼 보자. 뭘 말해줬냐면 직목 안쪽을 분해해 볼게요. 두 번째 문제가 was related 하다 to the first. 여기 일단 전명구네. 자, 그럼 가볼게. 일단 was는 비동사고 ed 붙은 애들이 pp잖아, 형태가. 그럼 이것도 역시나 무슨 조합이야? V 수동 조합이지. 근데 뒤에 전명구밖에 안 나오면 쌤이 몇 V 출신이라 했어. 오케이. 그럼 해석해볼게.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거랑 연결되어 있어. relate가 연결시키다, 연관시키다니까 쏘이면은 연관되다, 연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지? 두 번째 문제도 첫 번째 문제랑 한마디로 비슷해 라고 얘기를 해주자. 그제서야 80%의 학생들이 were able to, 얘들아 were able to를 한 단어로 바꾸면 뭐야? be able to가 누구랑 똑같은 애야?
can이지. 근데 지금 시제가 과거니까 could랑 똑같은 거잖아. 그럼 얘 조동사라는 거니까 뒤에 동사 원형까지가 같이 세트겠지. 그지? 풀 수 있었다. 그것을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 in other words 얘들아 너무너무 중요한 연결어다. 그지? 이거 무슨 뜻이야? 뭔 뜻이야? 다시 말해. 한마디로 앞의 말과 똑같은 의미의 말을 한 번 더 뭐 하겠다는 거야? 반복하겠다는 거지. 생각을 해봐. 내가 똑같은 말을 왜 또 반복하겠어? 그 말이 어떤 말이니까. 그치. 이거 바꿔 쓸 수 있는 연결어 누구 있어? in other words랑 같은 거. that is, 그지? 우리 카드에 썼지. that is. 얘도 다시 말해. 즉, 이런 뜻이었죠? 다시 말해. with simple reminders. 전면구죠? 아주 간단한 리마인더를 가지고, 리마인더가 뭐야? 너네 remind가 뭔 뜻이야? 뭔가? 상기시키다, 떠올려주게 하는 거야. 그래서 리마인더가 상기시켜주는 것, 이런 뜻이야. 뭔가 떠올려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촉진제 같은 게 아주 간단하게나마 있으면 학생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 지식을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품사로 따지면 뭐야? 명사잖아. 지금 명사 뒤에 누가 나오고 있어? 주어랑 동사가 나오고 있어. 그럼 이거 뭐 하는 애겠니? 오케이.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앞에 있는 지식을 꾸며주는 거야. 그럼 보자.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 걔네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그지? 그 다음, to solve problems. 어떻게 해석해? 지금 너네 이거 잘 봐야 돼. 선생님, have 뒤에 to 나오면 have to. 뭐뭐 해야 한다, must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잘 봐. 왜? 얘가 have to가 아니라 have 따로, 투보정사 따로일 수 있다는 거야. 해석을 잘해야 돼. 만약에 내가 이때 have to를 must라고 생각해서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그들이 이미 문제를 풀어야 하는 지식. 말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은 여기서 일단 끊기는 거야. 그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별개로 등장을 했다라는 거지. 그럼 누구 역할인지를 보자고. 일단 more effectively는 부사니까 한번 묶을 수 있겠고 분해를 하면은 문제를 풉니다 니까 이렇게 돼. 검색해봐. 더욱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이때 투부정사도 여기 knowledge를 꾸미러 나온 형용사 역할의 투부정사였다는 거야. 얘들아. 여기는 have는 be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봐야 돼? have랑 to랑 붙어있다고 무조건 must랑 똑같은 have to가 아니다. have 따로, 투부정사는 걔 역할 따로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해석을 자연스럽게 다시 해봐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요 knowledge 같은 경우는 꾸며주는 말이 두 덩어리가 붙은 케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부터 해석해주면 더 자연스럽겠지. 더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한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게 한 단어로 뭐야? 이미 갖고 있는 지식이니까 해동 지식인 거야.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로직으로 넘어가 보자. 너네 밑에다가 이제 마인드맵 잘 그려왔을 건데 가장 가운데에다가 어떤 단어 써왔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 그 단어에 뭐겠어? 배경지식이지. 배경지식에 대한 글이었어, 이 글은. 그러니까 키워드는 배경지식이야.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우리가 전부 다 background knowledgement를 상징하는 건 전부 다 노란색으로 가면 되겠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 background knowledge 있겠고 두 번째 문장에 수민아 보여 안 보여? 그치? Their background knowledge 똑같이 있어, 그치? 또 있나? 그치? it 있잖아, it. 그것을 더 잘 쌓아올리게 해준다. 그것이 그 background knowledge였지, 그치? 세 번째, 이 문장 기서에 혹시 background knowledge 상징하는 표현 있을까? 그치? 어떤 거? it. 그것을 활성화시켜준다. 그것이 background knowledge니까, 그죠? 하고 이제 예시 나옵니다. 자, 이 119번에 여러분, 그 배경 지식을 상징하는 표현 있어, 없어? 없지? 그치? 그럼 120번은요? 어떤 거? 어떤 거? 맞아. 그렇지, 봐봐, 지금. 이제 예시가 나왔어. 학생들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알고 있다. 그럼 여기서 알고 있는 그 해결 방안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배경 지식이 되는 거죠.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알고 있는 거를 활용을 못했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 또 있겠네. 어디 있겠어 또? 그 similar solution, 그 비슷한 해결 방안. 이거 이미 알고 있는 해결 방안. 이게 배경지식이잖아. 그지? 그거 못 썼다는 거야. 그 다음 문장. 121번의 은호야. 그 배경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표현이 있었나? 없어요. 그죠? 그럼 맨 마지막 문장은요? knowledge, 그냥 knowledge? 배경지식이어야 되잖아. 그치? The knowledge they already have. 더 끝까지 가면 되겠지. 이미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이미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배경지식이니까 끝까지 가야지, 그지? 좋아. 자, 그러고 우리가 이제 주제를 잡기로 했어. 근데 우리가 이미 앞에 교재를 통해서 주제는 너무 쉽게 잡을 수 있었던 게 이 글에서 118번만 봐도 어떤 소재가 등장했어? 뭘 했대? 연구를 했대. 쌤 너무 여러 번 얘기했지. 연구나 실험에 대한 내용까지 끄집어서 글에 녹여냈다라는 건 왜 그런 거야? 그치? 신뢰성을 높여주려고. 내가 이렇게까지 전문적인 과정을 거쳐서 하면서 우리한테 설득을 시키는 거야. 진짜 이 말이 맞다라는 신뢰성을 높여주려고 이런 소재가 나온 거야. 그럼 당연히 어디에 등장하는 말이 맞다라는 걸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야? 이거에 앞내용. 이 앞내용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이런 전문적인 내용까지 끌고 온 거야. 그럼 이미 주제는 나왔다는 거야. 어디에? 그치. 117번에. 그리고 심지어 잘 봐. 쌤 너무 여러 번 얘기했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쓰였다는 것 자체가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라는 거잖아. 주어가 길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가주어, 진주어로 쓴 거지. 가주어, 진주어 쓰였다? 그러면 70% 이상의 확률로 주제임을 드러낸 거고 심지어 이 문장은 얘들아 가주어, 진주어 가운데에 어떤 단어까지 쓰였어? 중요하대. 대놓고 나 이 문장 중요해요. 대놓고 알려주고 있어. 왜? 주제니까. 이 문장 이미 주제인 게 나왔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소재가 또 있어. 그러므로 라는 말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최종의 말을 여기 전달하고 있고 important도 그렇고 이 투부정사, 이 가주어 진주도 그렇고 주제임을 드러내는 소재들이 너무 많이 녹아져 있는 문장인 거야. 너무 다양한 소재들이 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 문장은 빼박 주제였다.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이 글의 주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 나오잖아. 뭐겠어? 뭘 어쩌라고요?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뭐 해라? 도와줘라. 도움을 줘야 된다. 그거인 거예요. 그치? 자, 그럼 보자. 자, 116번. 일단 글의 전개 방식을 정리할 때 첫 번째는 무조건 무슨 전개 방식이었지? 도입이었어. 주제까지 갔어, 안 갔어? 첫 번째 문장. 안 갔어. 여기가 주제였잖아. 그치? 이렇게 찾을 수 있단 말이야. 하고 너무나 당연스럽게도 연구나 실험처럼 주제를 뒷받침하고 증명해줄 수 있는 내용은 전부 다 어떤 전개 방식이었지? 구체적 진술이었잖아. 그럼 여기부터는 뭐야? 구체적 진술이 나오는 거죠. 이번에는 구체적 진술로서 어떤 소재를 활용했다? 예시가 아니라 연구를 활용했다. 이러면서 요 소재가 주제를 진짜 서포팅 해줬어요를 우리에게 한 번 더 짚어낼 수 있겠지. 그러면 당연히 얘들아. 이 연구의 내용이 끝난 부분, 한마디로 연구의 결과 부분이 그 글의 어떤 전개 방식이겠어? 결론 부분이겠지. 어디겠어? 122번. 다시 말해 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또 정리해줘. 그리고 심지어 맨 마지막이야, 위치가. 그러니까 여기부터 뭐예요? 결론인 거죠. 이렇게 전개 방식은 이미 끝났어. 자, 그럼 우리 이제 이 주제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애들을 찾아볼 건데 너무나도 당연하게 결론은 누구랑 똑같은 의미겠어? 주제랑 똑같은 말을 또 되풀이하는 게 결론이라 했잖아. 실제로 결론 한번 해석해볼까? 다시 말해 아주 간단한 상기시켜주는 게 있으면 애들이 배경지식을 잘 활용한대.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단한 상기시켜주는 것이라는 게 이 주제랑 매칭시켰을 때 뭐에 해당하는 걸까? 헬프, 도와준다는 거야. 약간의 도움이라는 거지. 도와줘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도와주자. 이거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주제라는 거야. 그치? 주제랑 똑같은 말이 된다는 거야. 그치?
그리고 여기서는 실제로 어떤 소재 때문에 주제랑 똑같은 말인 것도 알 수 있었다? 이 연결어. 반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연결어. 왜 똑같은 말 또 왜? 중요하니까. 그러면 얘도 주제랑 똑같은 소리였다는 거네. 이게 매칭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이 뒷받침하는 내용에도 주제랑 똑같은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뒷받침하는 게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살펴볼 거야. 자, 사실 연구에서는 약간의 도움이 배경지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거 주제랑 똑같은 말이니 다른 말이니? 다른 말이야? 어떤 말이야? 똑같은 말이지. 약간의 도움이 있으면 배경지식을 활성화할 수 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배경지식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뭘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약간이라도 도와줘야 된다는 거잖아. 여기 주제랑 똑같은 말이네요. 그지? 근데 얘가 왜 주제랑 똑같은 말인지 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봐. 연구에서 뒤에 있는 내용을 말해줬대. 그럼 연구에서 말해준 내용이라는 건 결국 그 연구에 뭐라는 거야? 결과라는 거야. 내가 얘기했지. 연구나 실험 같은 소재가 나온다? 그러면 결과 부분이 주제랑 똑같은 말일 거라고. 근데 여기 연구에서 말해줬다? 그럼 말해준 내용이 결국 주제라는 거야, 주제. 그치? 그다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실험이 진짜 시작된 내용을 알려줘. 수학 문제 2개를 줬다. 이건 당연히 도와줘야 배경지식을 활용해줄 수 있다. 이런 내용이랑 똑같은 말이 아예 없죠. 그다음 첫 번째 문제 해결 방식이랑 두 번째랑 비슷해 하니까 애들이 그제서야 풀었대. 그치? 도움을 주니까 비슷한 지식, 즉 배경 지식을 활용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주제랑 똑같은 내용인 거죠. 그 연구에 대한 끝 결과 부분 있잖아. 봐봐, 실제로 연구자들이 발견했대. 그럼 연구자들이 발견한 내용이 뭐겠어? 그 연구의 결과인 거잖아요, 여러분. 그니까 진짜 주제랑 똑같은 의미가 맞네.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애들이 적용을 시켰다. 그럼 선생님이 알려줬다는 건 결국 도와줬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도와주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했다. 이 말이 되는 거죠. 아, 미안. 야, 이건 지금 못 풀었던 내용인데 미안. 나 여기 밑에 거 보고 sorry. 밑에 거 보고 sorry예요. 자, 이거는 지금 애들이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는데 활용을 못했다. 이건 문제점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뒤에가 이제 뭐야? 그 알아차린 내용에 대한 1번, 2번 중에 2번이 이제 결론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알려주니까 애들이 진짜 풀더라. 여기가 뭐야? 도와주니까 풀더라. 도와주니까 배경 지식을 활용하더라. 그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랑 똑같은 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거랑 두 번째랑 비슷한 문제인데 라고 조금 말을 도와주니까 그제서야 애들이 풀 수 있더라. 도움을 받으니까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을 활용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한번 주제 다 잡았어. 혹시 반대 있어요? 배경 지식을 잘 활용한다 이런 게 반대 내용일 텐데 있어 없어? 없어. 그지? 자, 그럼 이제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자. 자, 첫 번째 도입은 첫 문장 딱 하나 문장이었으니까 이렇게 1괄호로만 정리해주면 되겠죠? 자, 수민 씨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하? 그치. 근데 정확히 뭘 배울 때? New learning situation이니까? 그치. 학생들이 새로운 학습 환경에서 배경 지식 활용을 못한다 이거지. 그래서 어쩌라고 이게 주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어쩌래 은호야. 그치. 도움을 주자. 뭐 할 수 있도록? 그 배경 지식을 뭐 하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한다는 게 활용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잘 봐, 얘들아.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야, 애들이 이럴 때 이런 걸 못하더라? 지금 우리한테 뭐를 하나 알려준 거야? 야, 이런 걸 못해. 이런 걸 할 수가 없대. 이건 지금 우리한테 뭘 하나 알려준 거야? 사실? 문제점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전개 방식을 문제 제기라고 해요. 도입에 들어갈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내용 중 하나야. 문제점을 던져주는 거. 그럼 당연히 그 글의 주제는 그 문제점에 대한 뭐가 주제겠니? 그래서 지금 해결책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해결책인 거예요.
해결 방안. 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더 눈을 넓히는 거야. 아, 이런 식으로 문제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글은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 방안이 주제가 되겠구나. 이게 보이면 사실 다른 친구들은 두 번째 문장, 문제를 줬네? 해결책에는 끝. 뒤에 이제 안 읽고 그냥 답을 바로 찍을 수 있다는 거야. 수능을 풀 때는. 고등학교 시험 준비할 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자세히 봐야 되지만. 자, 그럼 가보자. 자, 실제로 연구에 대한 첫 내용이니까 일단 1과로 들어갑니다. 근데 얘는 특이한 게 얘들아, 연구에 대한 무슨 내용을 먼저 때려줬어, 우리한테? 결과를 먼저 스포일러 해줬어. 스포일러 해주고 그 다음에 찬찬찬 과정 내용으로 넘어갔어.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요약하지만 연구 무슨 내용이야? 결과 내용이었다. 그럼 그 결과가 뭔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결과가 뭐래? 작은 도움으로 뭐 할 수 있대? 뭘 활성화해줘? 그것을, 즉 배경지식을 활성화 가능하게 해준다. 그러니까 도움을 주자. 이런 똑같은 소리 하는 거잖아. 연구 결과니까. 하면서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 이런 걸 해봤습니다. 이제부터 연구에 무슨 내용이 등장해? 과정. 결과랑 과정이라는 건 다른 흐름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1 동그라미가 아니라 2 괄호 들어가면서 연구 과정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그래서 그 과정 첫 단계가 뭐야? 수학 문제를 2개 준 학생들한테. 그지? 자, 그 다음. 학생들이 첫 번째 건 풀고 두 번째 건 뭐 풀었대. 이런 내용은 지금 어떤 전개 방식에 들어가 있어? 연구? 과정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지? 그럼 얘만의 작은 내용이니까 어떻게 들어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됐냐? 1번 문제는 뭐 하고? 해결했어. 근데 2번 문제는 해결을 못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야? 사실 이 두 개의 문제는 어떤 문제였다? 비슷한 문제였어.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쓰면 됐었는데. 비슷하지만 문제가 바뀌니까 한마디로 새로운 학습 환경을 받아들이니까 이제 그걸 활용을 못하다는 거야. 이미 알고 있는데. 하지만 교수가 약간 말로만 도움을 주자 애들이 다 풀어냈대. 거의 대부분. 그럼 이건 지금 뭐야? 그치? 이 현상에 대한 결과 내용이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 그치? 이거에 대한 결과라는 건 이거의 세부 내용이니까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의 결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그럴 때 뭐야? 교수에 뭐가 있어서? 도움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거를 해결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뭐를 활용하는 거였다? 원래 알고 있다? 배경지식을 활용했다는 거지. 그 말이랑 똑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도움이 있어야 배경지식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도와주자. 주제랑 똑같은 말 하고 있다는 거야. 하고 마지막 이제 결론. 그니까 내가 또 하고 싶은 말은 똑같은 말 또 되풀이할 거야. 결론 딱 하나지. 다시 말해. With simple reminder. 아주 간단한 리마인더니까. 그치? 상기 시키는 것이 있어야 뭘 할 수 있다. 학생들이 뭘 할 수 있다. 뭘? 그치? 배경 지식을 뭐 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간단한 상기시키는 것이란 뭐랑 똑같은 말이다? 우리 지문에 있는 말이랑 매칭을 시켜보면 그치? 도움이란 거다. 그 1번 문제랑 비슷한 건데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그런 작은 도움. 그런 게 상기시키는 건데 이런 게 있어야 이거 하다. 그러니까 뭐 해라? 도와주자! 똑같은 말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점점점 얘들아 선생님이 너네한테 뭘 얘기해주고 있어? 주제나 주장을 결론적으로 확실하게 잡아나갈 수 있는 이런 소재들을 쌤이 알려주고 있어. 이런 소재를 활용할 수 있어야 수능에 있는 답을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고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것까지 쌤이랑 다뤄주고 있는 거고. 그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주제 요약문 키포인트 가셔야 되는데 일단 주제만 선생님이랑 보고 요약문 키포인트는 쌤이 돌아다니거나 1대1 시간에 검사를 할 거거든요. 근데 쌤이 뭐라 했냐면 너네한테 이제부터는 이거 주제문 쓸 때 웬만하면 위에 나온 요 지문에 있는 단어랑 안 겹치게 똑같은 뜻을 가졌지만 다르게 생긴 단어, 그러니까 유의어나 동의어로 좀 대체해서 써보라 했어. 왜냐? 당장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위에 지문에 주어진 단어를 그대로 활용해서 보기에 되지 않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서 단어의 폭을 너네가 넓혀가야 돼. 그러면 지금 한번 수정하거나 대체할 게 있거나 안 써오신 분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영어 이 글의 주제 시작.
자, 가볼까? 은호는 일단 다 써온 것 같은데, 은호가 써온 거 한번 영어로 읽어줄래? 잠깐만, 어떤 거? tiny. What? 어, tiny help can activate students which 오! 그 스튜던트가 S S하고 apostrophe 복수형으로 쓴 거야? which they which they already have. 됐나요? 오케이. 헉, 너무 잘 썼는데? 가볼까? 작은 도움이 활성화시켜줄 수 있다. 학생들의 지식을, 근데 그냥 지식 아니야. 관계대명사로 꾸며줘. 어떤 지식? 그들이 이미 갖고 있는 지식. 그게 배경지식. 좋아요. 수민이 혹시 완성해봤어? 기선은? 아직? 다. 아직? 자, 그러면, 쓰긴 했어. 한번 읽어줘. 해볼까요? 틀려도 돼. 읽어보자. 잠깐만, 못 들었어요. We should give a hand. 도움을 주다, 세상에. To students to use their background knowledge 맞나요? 가볼까? 우리는 도움을 줘야 된다, 학생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의 background knowledge를. 그죠? 자, 그런데 봐봐. 우리가 한번 해석을 쌤이 했듯이 우리는 도와줘야 돼. 학생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야. 그럼 이렇게 쓰면은 누가 이걸 사용하겠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쓰겠다는 거야. 근데 이 배경 지식을 쓰는 건 누가 써야 되는 거야? students. 그러면 이 투부정사를 해야 되는 건 누구야? 이 students인데 문장 맨 앞에 주어랑 달라. 우리는 지금 투부정사만의 주어를 써야 돼. 그게 무슨 주어였어? 무슨 주어였어? 그치, 의미상 주어였어. 의미상 주어라는 건 투부정사만의 주어니까 당연히 투부정사 앞에 들어가고 어떻게 써야 되겠어? for them. 이렇게 그거만 추가해줘. 너무 잘했다. 의미상 주어의 개념도 한번 우리가 짚어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너네들이 너무 잘하고 있는 게 키워드뿐만 아니라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그 내용까지 잘하고 있어. 근데 쌤은 이제 이 도움이란 단어가 지문에 그대로 있었다 보니까 요거를 비슷한 단어로 바꿔주고 싶은 거야. 여기서 말하는 도움이라는 건 약간의 어떤 촉진제 같은 역할이지. 다 도와주는 게 아니었잖아. 약간이었잖아. 그래서 은호도 지금 타이니를 잘 썼잖아. 그래서 쌤은 요 헬프를 뭘로 바꿔 쓸 수 있을 것 같냐면 촉진해주는 거니까 뭐가 될까? 부스터도 될 것 같고 아니면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prompt. 이게 뭔가 촉진시키다. 촉진제라는 뜻이죠. prompt 아니면 prompter 이런 걸로 바꿔도 될 것 같다는 거야. 요런 유의어까지 우리 지문에서만 얘가 요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바꿔 쓸 수 있겠다. 요것만 한번 날개 쪽에 적어줄까요? 원래는 도와주다는 뜻이 아니에요. 부스터가 prompt는. 하지만 우리 지문에서의 도움은 뭔가 촉진시켜주는, 서포팅해주는 거니까 요거로 대체 가능하겠다. 아니면 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서포트, 지지, 약간의 도움이니까. 이것도 괜찮겠네. 그치? 이렇게까지 좀 넓혀가면 좋을 것 같아. 유형 키포인트 이따가 1대1 피드백할 때 들고 오세요. 오늘 완성하지 못한 분이 좀 많아가지고 우선은 카드 드릴 테니까 오늘 지문했던 것 중에 모르는 단어, 지금 쌤이 써줬던 유의어의 뜻이나 뭐 이런 것들, 문법적인 지식 같은 거 한 번씩 적어보도록 할 거예요. 오늘 8-4회차입니다, 참고로. 그거 적고, 요양문 키포인트 아는 사람들은 그거 빠르게 완성하고, 완성해온 사람들은 미리 카드를 조금 외워놓고 있어도 되겠다. 문법 시간 시작하자마자 카드 보러 갔다 와도 되니까.